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도 NH농협증권의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환율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0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라크의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가 큰 작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그 저점 결제 수요와 이라크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1,020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2.6원 오른 1,021원의 거래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019원에서 1,023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별한 포지션의 쏠림 현상은 계속 없어서 박스권 레인지에서 거듭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외 증시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텐데 미증시 요즘에 정말 좀 재밌습니다. 오를 것 같은 날은 내리고 내릴 것 같은 날은 오르는데 이런 GDP 쇼크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밖에 포인트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 증시가 계속 알 수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투자자들의 심리는 계속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간밤에 1분기 경제 성장률 쇼크에도 불구하고 2분기 성장률 반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해서 마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우지수가 0.29%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0.68%, S&P 500 지수가 0.49%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하루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분기 성장률 쇼크에 대해서 장 초반에는 약세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2분기 성장률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그 근거로 1분기 성장률 부진으로 인해서 연준의 초저금리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투자자들의 그 확신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은 하루였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나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악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투자자들에게 심어졌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표를 살펴보면 미국 상무부가 이날 지난 1분기, 즉 1월 달에서 3월 달 GDP 증가율 최종치가 연율로 마이너스 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2009년도 1분기 이후의 최저치인데요. 또한 지난달 발표된 수정치인 마이너스 1%보다 무려 1.9% 떨어졌습니다. 또한 시장 전망치인 마이너스 1.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그 이유는 지난 혹한 등으로 인해서 개인 소비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GDP 수정치에서는 오바마 케어의 도입으로 1분기에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지출이 399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날 확정치에서는 64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주식들을 살펴보면 어제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그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페이스북이 2.6% 상승하였으며 테슬라가 1.9% 상승하는 등 고성장 모멘텀에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간밤에 좀 해외 증시 특징적인 업종은 어느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간밤에 대부분 업종이 계속 강세를 띄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헬스케어와 제약 부분이 계속 유독 강세를 더 띄었습니다. 제약회사인 파이저를 비롯해서 머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 약 1% 가까운 수치로 계속 상승을 하였는데요. 헬스케어 업종이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서 어떤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메이저 종목들이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증시에서는 헬스케어가 스테디셀러군요. 네.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어제 그 구글이 굉장히 그 인상적인 그런 뉴스가 있어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구글이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구글이 하드웨어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그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새롭게 웨어러블 기기인 시계와 스마트홈과 스마트카에 쓰일 다양한 안드로이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해외 언론이 전했습니다.
구글이 앞으로 모바일을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과 스마트홈까지 안드로이드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갖고 웨어러블과 모바일 스마트홈의 그 플랫폼 간의 호환을 이루는 그런 생태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TV 업체들을 위한 안드로이드 TV 플랫폼도 곧 등장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TV는 그 TV의 셋톱박스 제조업체나 TV 스트리밍 업체에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미디어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비디오 게임이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간 지난 4월달 주식을 분할한 후에 구글 주가가 계속해서 어떤 서프라이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그 투자 전문 업체들이 평가하기로는 이제 구글이 M&A라든가 이런 그 하드웨어 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구글의 이러한 그 시장 방향에 대해서 주가는 화답을 했습니다. 어제 2.48% 상승해서 $578 65센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투자 관심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마토 모닝쇼에서 계속해서 이번 주에 좀 전기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련된 종목도 또 전기차 종목이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전기차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테슬라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입니다. 또한 미국 증시에서 페이스북과 애플과 함께 연일 언론을 타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에 로드스터라는 전기차를 최초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에 지금의 주력 상품인 모델 S를 출시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1000대 정도 테슬라 자동차가 생산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1000대밖에 생산 못하는 회사가 이렇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의례적인 일입니다. 이 회사의 CEO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영화 그 아이언맨의 그 어떤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20대 초반에 소프트웨어를 창업을 하고 그 창업한 회사인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에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출자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은 그 닛산과 BMW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가 전체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의 80%가량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닛산의 리프와 테슬라의 S 모델이 시장에서 50%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3분기에 새로운 공장을 완성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1000대 생산하던 그 수량을 훨씬 더 많이 늘려서 고객들에게 그 배달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자동차의 주가가 1.89% 올라서 $236 89센트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우선 목표가를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지난 전고점인 $265는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테슬라는 어떤 그 가치 투자의 성격의 주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접근을 하실 때 어떤 모멘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냐라는 보여질 정도로 이렇게 그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투자의 방향을 세 가지로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테슬라 자동차가 최근 얼마 전에 그 특허를 다른 경쟁사들에게도 공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이런 파격적인 특허 공개가 사실상은 그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터리에 대한 표준화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관련된 기술을 다른 업체들에게 그 어떤 공개를 하게 되면 배터리 표준화가 자연스럽게 테슬라 자동차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파이낸셜 타임스는 테슬라의 이런 전기차 생산 기술을 이용해서 잠재적으로 배터리 구매 고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처럼 쓸데없이 이렇게 기업이 특허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 오히려 더 소모적으로 기업 발전에 좋지 않다라는 이런 대인배적인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 투자자분들께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인데요.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그 자동차 차량 시스템의 지능화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동차의 그 스마트카, 즉 스마트 기능이 굉장히 그 탑재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스마트카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계속해서 차량 연비 규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를 예를 들면 2012년까지 연비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평균 연비를 2025년도까지 50% 이상 개선을 해야 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그 엔진을 쓰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러한 그 연비 규제의 어떤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제에너지기구가 2020년을 기준으로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량은 감소하고 2030년쯤에는 전기차가 엔진차의 판매 대수를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국 시장 공략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3, 4년 내에 중국에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자동차 그 판매를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약 1억 2천만 원 정도 테슬라의 S 모델이 판매가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약 7천만 원대로 낮추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고요. 관심 많으실 겁니다. 이 대표적인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실적보다는요, 성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인정받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는 $23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 $260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치 투자보다는 모멘텀 플레이가 적합한 종목이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해외 직투였습니다.